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네리트 공동대표 고정원입니다. 다들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사실 작년에도 한번 강연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제가 왜 창업을 하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유 좀 다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나름 그래도 브랜더진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네리트가 한 3년 반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 그냥 좀 초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반지의 제왕의 주요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세 분을 나름 코파운더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초기, 아주 초기에는 좀 무엇이 과연 스타트업에게 중요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딱 이 두 개만 정의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두 개 말고는 다른 거를 더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브랜더진에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플루언서들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근데 이제 옷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패션 브랜드는 또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의류를, 우리의 옷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더진의 솔루션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그러면 좀 의류를 좀 대여 기반으로 브랜드와 인플루언서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좀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프로덕트로 출시를 시켰던 게 두 개였어요. 지금 프로덕트 하나가 더 추가되긴 했는데 우선 저희가 출시했었던 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는 앱, 여기서 이제 원하는 옷들을 계속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빌린 옷을 가지고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 거 아니에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럼 그거를 이제 브랜드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잘 됐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브랜드 콘솔이라는 프로덕트로 이제 저희는 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결국 저희가 솔루션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커야 사실 저희가 이걸 스타트업이라 부를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을 텐데 이제 브랜더진행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풀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쉬워요. 모든 게. 쉬울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심플할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브랜더진이 가져갔던 논리는 우리 지금은 패션 브랜드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산업으로도 조금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한 10,000명의 고객사는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사, 그러니까 혹은 고객사별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월 평균 한 달에 한 300만 원치를 어떻게 마케팅 비용으로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 곱하기 이제 12개월 하면 결국 연 매출이 한 3,600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한국 시장만 바라봤을 때도 유니콘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좀 정의를 좀 할 수 있었어요. 초기부터. 그래서 결국 물론 당연히 뭐 해외도 확장하고 싶고 욕심 되게 많겠지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에서 일단 시작한다는 가정하에는 결국 그래도 한국 시장만으로도 좀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장을 만들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좀 PMF의 시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 저희가 한 매출이 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찍을 때부터 이제 투자 받으면서 조금씩 지원 뽑아보자라고 이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에서는 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저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제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우리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객에게 돈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였어요. 우리만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버티컬 마켓플레이스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공급사슬이 보통 존재를 할 때 그 공급사슬을 다 먹으려고 하는 행위가 우리는 버티컬하게 전략을 짜고 있다, 버티컬한 마켓플레이스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 다시 말하면 이제 고객의 경험이 이제 A부터 Z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한 플랫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가장 이제 그 결국은 그 독점하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큰 시장을 잡을 수 있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브랜더진이 잡고자 하는 그런 그 엔투엔드 저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브랜드 입장에서 그리고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동일한데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발굴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통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애그리게이터가 다 해줘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만 딱 끝나요. 연결 받고 끝. 이런 건데 이제 저희는 그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협업을 실제로 우리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까지 있는데 저희는 물류가 직접 인하우스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플루언서가 어떤 브랜드의 의류를 막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다 직접 포장하고 뭐 옷도 막 검수하고 세탁도 하고 막 발송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직접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거죠. 원래는 막 연결만 되더라도 막 직접 그 인플루언서들 연락해가지고 주소도 막 받아보고 직접 포장하고 발송시키고 막 이런 걸 다 직접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플랫폼 안에서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실제로 소통하는 거, 브랜드가 이제 콘텐츠 만들어진 거 보고 당신의 콘텐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광고 돌리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에 혹시 당신 콘텐츠 라이센스, 그러니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저니를 저희가 하나씩 다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지금 못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만 인플루언서들이 결국 돈까지 벌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여가 메인이고, 그리고 아니면 뭐 행사도 이제 가끔씩 그 브랜드들이 많이 팝업을 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를 막 초청을 하고 있어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아직 돈을 못 주고 있다 보니 저희가 수동으로 따로 막 입금해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번거롭게. 근데 이제 저희 앱 안에서 그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만들고 있어서 결국 이 저니를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국 브랜더진이랑 그 수많은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인플루언서 산업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과 핵심 차별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브랜더진의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 네, Come for the tool, stay for the network가 굉장히 그 뭐 실리콘밸리랑 아니면 수많은 그 창업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바인데, 결국 우리가 정말 좋은 플랫폼, 정말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으면 우선 네트워크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로 시작을 하자. 그런 툴을 만들자.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네트워크까지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좀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브랜더진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을 위한 물류 오퍼레이션을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게 확실한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거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브랜드 입장이기는 하지만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몇백 명을 쉽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없어요, 아직. 근데 이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브랜드 입장에서 거의 직원이라든지 고객을 관리하는 것처럼 인플루언서를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이런 게 다 잘 되면 저희가 가고 싶은 방향은 이제 브랜더진을 거의 떠날 수 없게끔 만들고 싶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더진을 통해서 지금 1000명의 인플루언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떠나는 순간 이 연결이 다 끊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요즘 그 한 번 시장이 확 안 좋아지고 스타트업 전체가 굉장히 더 중요해졌어요. 원래도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돈을 못 벌면 투자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그리고 저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 시기에는 빠른 실행력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빠른 실행력의 장점은 아마 이거 너무 여러분 다 알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그냥 빠르게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빠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워킹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좀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완전 동아리 같을 때, 브랜더진도 초기엔 진짜 동아리 같았어요. 동아리에서부터 이제 좀 큰 회사로, 크지는 않지만 좀 회사다운 회사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그 마인드셋을 좀 바꿔주기도 하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핵심 인력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 회사가. 여기 다니는 게 이 스타트업에 계속 있는 게 보람이 있구나를 또 이제 그 저희 팀원분들이 공감도 해야 되고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그냥 실행 그 마인드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일링 페이즈라고 제가 명명하기는 했는데, 일단 5번째 질문부터 좀 답변을 하자면, 저희는 이 시장을 일단 독점하는 마인드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행사 모델에서 아예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의 그냥 프로덕트 안에서 알아서 이제 뭐 브랜드가 들어와서 알아서 인플루언서가 들어와서 막 노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로 가야만 우리 이거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기존까지는 이제 세일즈가 중요하고 판매하는 게 중요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제 브랜더진의 핵심 인력들은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돼야 되고 개발자들이 돼야 되고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개발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해야만 저희가 J-커브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 단계에서는 제가 느낀 거는 그 리더들이 있거든요. 이 리더들을 얼라인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였어요. 이제 각 리더들의 메인 팀은 그 자기의 팀이 아니라 그 리더십 팀이에요. 결국 리더들끼리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야 그 회사가 잘 발전할 수 있고, 오히려 밑에 사람을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걸 저는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그러니까 리더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무조건 달성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가게 하는 게 저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조직도를 좀 덜 생각하기도 하고 리더십을 최대한 튼튼하게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브랜더진의 저희의 좀 원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 저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가장 중시했던 그런 철학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아까 집요함과 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고를 해야 된다. 최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스타트업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고객은 결국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만 계속 쓰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저희가 좀 최대한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우선은 진짜 서로를 좀 자극시키고 성장시키자. 그리고 같이 좀 인스파이어 시켜주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가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좀 해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해킹 마인드셋으로 가야만 계속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채택을 했었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서로의 신뢰받을 수만 있는 행동을 계속하자. 예를 들어 누가 부탁을 하면 바로 해주고 바로 이제 그 결과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 계속하면 이제 브랜더진 전반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채택한 원칙 중 하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들을 솔직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 문화는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원칙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로스 페이스고 아직 브랜더진 여기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전 물음표를 던지기는 했는데요.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일단 자신도 변하고 알아가게 된다, 창업은. 근데 그 경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 여기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최대한 한번 경험해보자. 정말 내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고속도로는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할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건 마지막 브랜더진의 비전인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뭐 협업이기는 하지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가 이제 저희의 좀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한 거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는 사실 회사가 커질수록 생각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브랜더진이라는 프로덕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치거나 막 할 때 이제 꿈이 막 작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래 원초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이제 정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이제 기억 속에 있다면 계속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경쟁력. 이거 영어로는 모트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제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이 정도 이제 가게 되면 유사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요. 브랜더진도 신기하게도 경쟁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연한가 봐요. 모든 플랫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이거 기회다. 나도 여기 들어가야지 하기 때문에 저희의 그 장치가 필요해요. 수비 장치.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좀 버티컬하게 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저니를 최대한 만든다 이거였고, 네 번째로는 돈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제 성장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사라는 그 존속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창업자들이. 다섯 번째로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어놨는데 시작을 좀 잘 깔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뭐 스케일 업 시킬까 아니면 스케일 아웃 시킬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초기에 이제 100명의 인플루언서가 있을 때 한 명 한 명 다 미팅하면서 데려왔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최고의 인플루언서만 데려오자. 그러면서 우리의 서비스 퀄리티를 굉장히 올리자, 브랜드한테. 브랜드들도 심지어 우리가 그 연락한 브랜드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는 뭐 브랜드랑 인플루언서를 계속 데려오면서 그 몇십 배씩 성장시킬 수 있을까, 결국을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아마 모든 프로덕트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제가 많이 했던 고민은, 이거는 거의 1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는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이 회사 방향성, 할 건 이따만큼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진짜 빠르게 움직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와 그래도 우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진짜 뿌듯하다, 의미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보여준 이유는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체험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변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그런 방식이 사실 스타트업을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가지고 조금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타트업의 성장은 창업자의 진화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스타트업의 그 천장은 창업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떠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많은 케이스들도 있죠. 그 스타트업이 너무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창업자들이 물러서야 되는 환경이 있을 때도 있고 한데, 결국 창업자로서 계속 오래오래 가고 싶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오래 있고 싶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정말 많이 발전해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이 그래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좀 느꼈으면 좋겠다. 오늘 나도 이걸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 나도 이렇게 조금 계속 나만의 방식으로 또 변화하고 싶다. 이건 사실 제가 변화했던 방식이어서 다르게 또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약간 한계를 계속 부딪히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비즈니스 쪽에 있다가 프로덕트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넘어갔을 때 사실 처음에 그리고 거기 이제 저희 그 프로덕트 팀원들은 막 7년차, 8년차 개발자들도 막 3명이나 있고 그리고 PM은 또 쿠팡에서 인정받은 막 그런 사람이었고 해가지고 와 이거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마인드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셋들 그 진화했던 것들이 있으면 또 가능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해서든 부딪혀가지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네, 이상이었습니다.